열차가 출발을 합니다. 뉴스파이팅 배승입니다. 4부는요. 전국 열차로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전국 열차 도대체 뜻이 뭡니까? 정치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파이팅. 전국 열차에 그게 다 들어가 있군요. 아이고 뭐 열차가 느르르 해치고 죄송합니다. 예. 아직도 제가 이러고 있군요. 월요일 아침인데 어제 술을 많이 드신 건 아니시죠? 그렇습니다. 주말은 알겠습니다. 이거 안 돼요 방송에서 열심히 해야죠. 예. 국민의힘 당내에서요 총선 백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슈가 오히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명분이 될 거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먼저? 그리스 신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스 신화까지 가는군요. 저희 전국 열차. 헤라클레스가 길을 가다가 네. 이렇게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작은 물체를 발견해서 몽둥이로 막 때려요. 예. 그때 이 물체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결국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당황하고 있으니까 아테네 여신이 착 나타나서 당황하지 마라. 이 물체는 원래 때리면 커진단다 하면서 이 물체에 대한 이름을 얘기해 준대. 이게 갈등과 갈등과 욕망은 갈등과 아닌가요? 이제 욕망. 투쟁이에요. 투쟁. 갈등과 투쟁. 갈등과 투쟁. 네, 근데 이게 우리 당내 상황이 계속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계속 때리려고 하고 갈등을 내부에서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서로 투쟁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서로 안아줘야 될 때다. 아까 아테네 여신이 그 갈등과 투쟁을 이렇게 안아주니까 작아지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당내에서 좀 화합할 때인데 너무 이게 내분이 많다. 그래서 좀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좀 화합해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당이긴 하지만. 백서 쓰는데 너무 요란해가지고요. 그래요? 그럼 민주당 백서 만들지 않습니까? 총선 끝나고 대선 끝나면? 저희가 지난 선거를 질 때마다 백서를 내고 분석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백서가 발간되는 시차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다시 읽거나 리마인드하거나 그것이 또 세신에 반영이 되거나 그러는데 상당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백서를 쓴다는 거 의미에 대한 거는 선거의 패배 요인을 잘 추스리고 그것을 대안으로 만들어서 당에 뭔가 변화 세신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국민들과 더 가까이 가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지금의 국민의힘의 백서에 대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또 누가 이렇게 책임론에서 공방이 있고 그 백서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또 막 이렇게 언론에 조명받으면서 자기 홍보하고 있는 것 같고 참 그냥 요란 뼈쩍 지증 하지만 알맹이는 별로 없을 것 같다. 알맹이 없을 것 같다. 원래 백서가 알맹이가 없어요. 백서 그러니까 알맹이 이게 없군요. 제가 지난 6년간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백서가 일종의 지금 자기 반성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백서를 보면 뭔가 이게 백서의 내용을 가지고 더 나아지는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이때까지 백서들을 보면은 누군가의 개인 의견들을 계속 적어요.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 자체들이 이렇게 신뢰하지 못할 만하다라고 좀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번 백서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거를 과연 중요한 것은 다음 총선이나 다음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출마자들이나 그 관계자들이 봐야 되잖아요. 누가 볼 것이냐. 그러니까 이 독자가 누구인 글이냐. 그러니까 항상 글을 쓸 때는 독자를 먼저 생각하고 써야 되는데 누가 볼 것이냐를. 근데 독자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 글을 보고 과연 누군가가 배울 것인가. 근데 아직 중이니까 백서 제작 중이니까 지금이라도 좀 이렇게 방향성을 잘 잡아서 도움이 되는 백서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백서를 만드는 위원장 조정은 의원이 당대표에 출마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백서를 교두보를 해서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더 커 나가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보여서 사실은 이 평가는 객관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제3자가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백서를 쓰는 당사자들이 이해관계가 너무 상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결과물이 국민이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느냐. 친윤이냐 또 비윤이냐 또 친한이냐 비한이냐 이런 방식으로 가면서 본인의 정치의 유불리를 가지고 이번 총선의 결과를 판단한다 그러면 국민의 힘으로서도 상당한 중요한 아이템을 소실되는 한 사람의 뭔가 정치적 그런 생산물로서의 활용이 된다는 거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그 민주당에서는 그럼 백서를 쓸 때 아예 제3자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번에 저희는 그 우상호 비대위 있을 때 새로 고침 위원회가라고 있어가지고요. 우리 당이 그때 계속 3번 연속 지면서 계속 뭔가 패배 요인을 분석할 때 이런 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을 다
몰라놓고 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서 제3자의 시각으로 이렇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모여서 했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읽어봐도 정말 가치가 있고 지금도 그만큼 변해야 되는데 다 못 변했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자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총선 백서를 그대로 가져다가. 약간 포장이죠. 그게 말씀이 약간 포장인데. 포장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연하야 하나 할 거 없이 제가 봤었을 때는 이런 총선 백서 같은 거야말로 약간 외부 용역을 줘야 된다. 정치 중립적인.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셨던 전문위원회를 꾸렸던 것도 맞고 우리 당도 마찬가지죠. 근데 전문위원회를 형식상 꾸리는데 이 안에 결국에는 자당의 색깔이 강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다 보니까 이게 어떤 쪽으로 편중되는 방향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정치 중립적인 교수들이나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통계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제가 볼 때 객관적인 데이터를 뽑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주관이 들어가는 순간에는 이게 인풋이 잘못됐기 때문에 해결 방향 아웃풋도 잘못 나온다. 제가 뭐 추가로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정영환 전 공관위원장의 발언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21대 총선보다 6석을 더 주셨다. 거기에다가 더해서 한 전 위원장이 엄청나게 기여했다. 이렇게 두둔했어요. 이게 객관적입니까? 이거? 아유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6석이나 더 받으셔서. 예, 근데 이게 제가 이게 참 드릴 말씀은 아닌데요. 한동훈 위원장 노력한 거는 저는 항상 노력했다라고 말해요. 가장 어려운 시기에 들어오셔서 노력하셨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여기에 고생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고생을 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을 수도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노력했다고 항상 결과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객관적인 진단을 내릴 수 있어야죠. 지난 총선 대비 6석이 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힘없는 야당이었고 지금 여당이잖아요. 여당이고 지금 정책부터 시작해서 우리들이 끌고 갈 수 있는 선거 이슈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6석 더 받은 것을 지금 자랑으로 내세우는 것은 한동훈 위원장을 커버 쳐주는 게 아니라 한동훈을 욕보이는 거다. 그러니까 좀 말을 할 때도 가려서 해라. 이게 지금 얼마나 우리를 지지했던 45% 국민들이 이 말을 들으면 흥분할 것이고 분노할 것이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좌절하겠습니까? 야 6석 더 받은 것 같고 이렇게 자랑을 해? 그럼 이거는 결국에는 지금 우리 지지자들 모욕하는 행위다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적절히 하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위원장 말씀으로는 더 망할 거 그나마 선방한 거다. 이 정도의 말씀이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죠. 이게 여전히 우리가 뭐 그래도 이 정도 한 것만 해도 그거에 대한 공치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평가할 때 막판에 보수 결집이 일어났는데 법원 200석 얘기 나오면서 부산도 그렇고 그래서 보수가 많이 나와서 투표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결과를 얻은 거라라는 평가가 있고요. 실제로 보면은 21대 총선 때는 코로나 전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당한테 국민들이 분명히 힘을 모아주신 게 있습니다. 근데 22대 총선에서는 저는 코로나는 사실 외부에 어쩔 수 없는 요인으로 우리가 건강에 위해가 있었던 건데 의료 대란이 그래서 선거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의료 대란은 정부발 뭔가 감염병인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그런 이슈를 자초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안위를 뭔가 불안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국민들이 심판한 거다. 그렇게 판단하고 겸허하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영환 저 위원장이 좀 겸손했어야 됐다 이런 취지네요. 그리고 이거를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국민의힘에 진짜로 의식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왜 우리가 45% 지지를 받고 5%의 차이가 나는데 의석수가 이만큼이나 차이가 나는가. 선거구 구획이나 선거제에 대한 문제도 근본적으로 확인해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국민의 의사가 왜곡이 상당히 많이 된 거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5%의 지지율 차이인데 의석수가 이만큼이나 차이가 났다라고 하면 근본적인 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도 지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소선거구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안에서 지금 제가 국민의힘이 저도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일부 한심해 보이는 것은 지금 당내 당이 이 정도로 패배를 했다라고 하면 진짜 근본 원인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잘못한 게 무엇인지 자성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선거 이후에 자성의 목소리보다는 내분이 더 심한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근데 이런 모습들을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럼 국민들께서 야 국민의힘이 지금 이번 선거를 통해서 반성을 하고 더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여기에서도 이 108석에서도 지금 내 자리 지키기에 연연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부터라도 좀 단결된 모습으로 국민들이 45%나 지지해준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그 방향성을 좀 정확하게 보기 바란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지지 발언해야 될 것 같아요. 김 대변인 말씀하신 거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선거제에 대한 부분은 정말 이제 22대 국회가 임박했잖아요. 처음에 열리면
저는 이 선거제부터 개선하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동형으로 계속 갈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 분명히 개선하지 않으면 또 막판에 23대 총선 앞두고서는 또 선거 방식 목정해가지고 그렇죠. 또 국민들한테 질타받고 예. 그런 반복되지 않는 좀 할 일 제대로 하는 우선순위를 하려면 국민의힘에서도 백서할 때 그런 부분 검토하고 오. 의견 제시하고 그러면서 건설적으로 그래도 스타트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야가 오늘 오랜만에 합의된 열차로 갔네요. 알겠습니다. 정치 발전이 조금씩이라도 돼야죠, 대한민국. 그러게 예. 말입니다. 어떻게 한동훈 전 위원장의 소식 한번 여쭤볼까요? 전당대회 나올 것이다 안 나올 것이다 짧게만 뭐 여쭙고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예. 저는 당연히 나온다고 보고요. 나온다. 아직은 본인이 결심을 하진 않았을 겁니다. 다만 그래요? 양재 도서관에서 왜 굳이 집에서 책 안 읽고 도서관에 예. 나와서 책 읽으시겠어요? 직구 금지도 썼던데요. 예, 그리고. K씨 인증에 예. 대해서도 오해 포스팅 하시겠어요. 본인이 계속 존재감을 보이면서 밀리지 않고 나 여전히 살아있어. 그리고 앞으로의 포텐셜 있어. 이런 것들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하나하나 지금 나갈 수 있는 포석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다. 스텝 바이 스텝. 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아침을 즐겁게. 예, 어떻습니까? 스텝 바이 스텝입니까? 저는 사실요 누가 나오든 간에 좋은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단지 하나는 이게 이번 선거만큼은 전당대회만큼은 서로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데 집중하지 말고요. 제발. 네, 한동훈 위원장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럼 제가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겠다. 그런데 예. 여기 108석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전국들을 타개해 나가야 되는지 좀 비전을 보일 수 있는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네, 한동훈 위원장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봐야 된다. 오늘따라 김 대변인 네. 좀 말 아끼시는 것 같아요. 좀 아끼시는 거 아니 아끼지 않아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스텝 바이 스텝 모르겠어. 뭐 스텝 바이 알겠습니다. 스텝 알겠죠. 뭐. 알겠습니다. 네, 정치가 중독성 있어갖고요. 예. 또 이렇게 조용히 있으면 또 몸이 간지러워요. 그래요, 어쩔 수 원래 없어요. 4년에 한 번씩 엉덩이가 들썩이는 그래요. 거예요. 들썩이긴 하는 것 같아. 네. 이번에는 민주당 소식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의장 경선에서요. 대반란이 일어났다. 심지어 어떤 언론사는요. 오보까지 냈습니다. 뭐 추미애 당선인일 것이다 하면서 다 준비해놨다가 다 바꾸냐고 난리가 났다는데요. 이재명 1급 체제에 대한 반감이 드러났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상대당부터 들어보죠. 예. 뭐 저는 이게 일관되게 방송 나올 때마다 네. 추미애 의원이 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었는데 네. 근데 왜냐하면 저는 이재명 당대표의 마음속에 추미애 의원이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결단코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추정해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지금 이렇게 이재명 1급 체제에 대한 반란으로 보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다른 면으로 봤었을 때 네. 이재명 대표의 전략 중에 하나였다. 그러니까 이게 개딸 부대들이 워낙 추미애 의원을 미니 내가 대놓고 추미애 반대는 못하고 병원에 조용히 들어가 계시면서 예. 뒷작업했을 가능성도 있겠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복싱 그대로 됐을 가능성이 있으니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을 잘 됐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네. 오히려 더 친명일색으로 더 강한 국회가 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이 반대 전략들을 충분히 좀 짜라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또 이제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재명 대표가 다른 지도자들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민주당의 전통적인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처럼 인간적인 인품이나 존경을 받아서 민주당 내 지지가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강력한 힘에 의해서 제가 볼 때는 지지자들이 굉장히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당내 의원들이 친명들이 네. 이 말은 뭐냐면 이재명 당대표가 힘을 잃게 된다 그러면 정치권이 안 그래도 그런 곳인데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는 힘이 약간이라도 무너지는 게 보이면은 친명들이 급격히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당이 잘 보고 공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108석이지만은 대응 방안들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이재명 대표의 반란이 있었던 겁니까? 뭐 반란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요? 우리가 사실은 이게 대의민주주의잖아요.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원하긴 하지만 또 강한 분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현상들이 있어서 아마 추미애 후보가 더 크게 느껴졌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또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예. 정말 이재명 1급 체제로 갔을 때 민주당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까. 그렇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는 과정 관리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항상 모든 우리 만물은 정반합으로 작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한쪽이 기울면 또 한쪽이 무거우면 예. 또 한쪽으로 또 이렇게 밸런스 있게 가면서 또 이렇게 견제를 하고 균형점을 가져야 되는데 예. 아마 우리 강성이라는 지지층 분들은 20대는 제대로 싸워야 된다.
윤석열 심판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다르크를 또 이렇게 올리고 싶어 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그렇지 않은 결과를 하더라도 민주당은 제대로 22대 1당으로서의 역할을 열심히 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주는 게 앞으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시간 좀 네. 여유가 되면 한마디만 할까요? 지금 이게 지금 개딸 부대라고 하는 지금 이 강성 지지층들 민주당에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약간 중독 현상이 있어요. 지금 본인들이. 그러니까 그래요? 이거를 모든 것들에는 이게 중독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약물도 그렇고요. 그리고 네. 술도 그렇고 흡연도 그렇고 도박도 그렇고 네. 근데 이런 것들 약간 도파민 중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들이 외치는 대로 당이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희열을 느끼다가 지금 예. 이번에 추미애 당대표를 외쳤는데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거에 대한 반대로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당원 중심의 정당을 이야기하면서 꺼내들고 들었거든요. 네. 당원의 의사를 더 표현하겠다. 이거 우리 당에다가 계속해서 민심 반영하라는 거랑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죠. 네, 그래서 이것도 이런 것들도 제가 계속 민주당의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여기 계속해서 전당대회에 당원의 수치를 줄여라는 것도 민주당의 프레임이다. 왜냐하면 잘 되는 집 보고 쫓아가야 되는 건데 민주당이 지금 현재 잘 되는 집 아닙니까? 근데 저기는 당원 중심으로 가면서 우리한테는 지금 민심을 반영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전략에 휘말려 들어가지 말아라는 네. 말씀 하나랑 지금 아까 제가 도파민 중독 이야기를 했던 게 뭐냐면 민주당이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날이 올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네, 지금 이미 민주당의 강선 지지자들은 우리들의 요구를 당이 이렇게 들어주고 의원들이 끌려오는 걸 봤어요. 이거에서 흥분을 느껴요, 지금. 네. 네, 근데 이번에 안 되니까 강한 반발이 나와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재명 당대표는 개딸에 의해서 흥했는데 개딸에 의해서 쇠할 것이다. 예. 네, 그래서 이게 예. 이 개딸 부대들 강성 지지자들이 대려 이재명 당대표의 앞으로 가는 길을 발목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입니다. 아니 그래서 초반에 도파민 중독에 대한 분석은 조금 맞았던 것 같은데 예. 아니 그러면은 이재명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국민의힘도 민심을 보고 가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왜 당심을 그러네. 보고 가라고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김다솜 씨. 우리 분명- 당원들은 저렇게 극단적이지가 않아요. 분명히 우리 당원들은 저렇게 예. 극단적이지가 않아서 그렇군요. 여기 이성적인 당원분들이 많으셔서. 여기 또 그 방송에 아니 좀 예, 당심을 개인적- 향하는 김민수 대변인의 발언이었습니다. 개인적인 발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유 이제 큰일 났네요. 21대 국회 끝까지 대통령 거부권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쯤에는 그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벌써 장애투쟁을 예고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윤통 왜 이렇게 거부권 좋아하세요? 윤통 왜 이렇게 거부권 예, 좋아하느냐? 되게 자랑스러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선들한테도 거부권 네. 제대로 활용해라.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예. 그래서 아니 대한민국을 이렇게 반으로 쪼개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다. 예. 그리고 사실 최상병의 죽음은 뭐 해병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네. 실제로는 모든 남성들에 대한 당사자들처럼 느끼는 그런 큰 이슈기도 하고 예. 특히 저같이 아들 키우는 엄마들, 부모들 예. 정말 이게 남의 얘기라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내 아이가 군대에 가서 억울한 죽음을 했는데 외압이 있고 뭔가 대통령실에 개입한 것 같고 윤통이 경로를 했어요. 이런 것들을 왜 은폐하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공수처 수사 얘기하긴 하지만 네. 결국에는 특검으로 가서 빠르게 판단하고 이 기록들이 지금 정보통신 기록이랑 삭제될 날들이 지금 7, 8월에 하니까 임박했거든요. 네. 이거는 정말 21대 말미 그리고 22대 초반에 네. 해결할 수밖에 없는 수임 사항인데 국민의힘이 이 최상병 또 이게 대통령이 또 이거 거부 이런 식으로 가면은요 총선의 그런 쓴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정신 못 차렸구나 하면서 국민들한테 더 큰 몽둥이로 예. 두드려 맞을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 있다. 그런 면에서는 조금 예. 저는 이번 그건 표결 예.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예. 정말로 민주당의 뭐 주장들이 일관되지만은 민주당이 계속해서 잇고 있는 게 의석수 때문에 지지율이 정작 5% 차이 났다는 거랑 그리고 최근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보다 대려 떨어지기도 하고 비슷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지금 잇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대통령 거부권 제2요구권은 지금 행정부가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게 지금 국회가 민주당에 의해서 장악되었을 때요. 이렇게 지금 정말 거의 뭐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계속해서 뭐 탄핵 그리고 여기에 특검 이런 것들만 정쟁적인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네. 이것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상권분리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이것뿐이 없죠. 그리고 아까 이 특검이 꼭 필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특검 자체가 이렇게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지도 않거니와요.
그리고 지금 여기 최상병 사건 자체가 복잡한 사건이 아니에요. 수사 결과 당연히 지켜봐야 된다. 네. 그리고 이 수사 지금 공수처에 사고 있다. 이 공수처 민주당이 1,000억이나 만들어서 매년 200억 예산을 들여가면서 작동되고 있는 기관이다. 그리고 이 기관이 지금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계속해서 최상병 특검을 국민 신금을 울려가면서까지 어떻게든 간에 받아내려고 하는 것은 목적 하나뿐이 없다. 대통령 탄핵을 위한 준비운동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서도 당연히 방어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건 여당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이고 네. 이거 국민들을 위해서 거부권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민국이 정말 어지러워져요. 네. 민주당이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 또 국민의힘 108명의 의원들 네. 이거 잘 지켜내야 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제 의견하면 국민의힘 이탈표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많이 나올 겁니다. 이게 그래요. 그 예. 최상병 건은요. 예. 이게 뭐 아무리 국민의힘에 45% 지지율이 있다고 해서 45%가 이 최상병까지 거부해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민생 네. 문제고 정말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의 문제이고 네. 아니 행정부를 국회가 건져야지 지금 행정부가 국회를 건재할 수 있는 게 거부권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국회의 존재는 예. 행정부의 그런 비대한 대통령 중심제의 그런 권한을 제대로 견제하는 게 국회로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예. 특히나 지금 경북경찰서도 그렇고 네. 모든 권력의 산하에 있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공수처장은 조만간 바뀌죠. 그리고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으니까 또 네. 이제 결국에는 검찰로 넘어갑니다. 검찰 인사 최근에 보십시오. 또 다 바뀌잖아.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수사를 무마하려는 여러 가지 외압들이 여전히 네. 보이기 때문에 이런 수사기관 그리고 대통령 정부에 대한 태도가 여전히 너무 의심스럽다. 뭔가를 가리고 있고 은폐하고 있다. 예. 이게 정말 특검이 터지면 본인들의 정권이 불안정해진다라는 뭔가가 단서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탈표 많이 나올 그러니까 것이다는 예, 거군요. 레임덕이나 아니면 이 대통령 이 탄핵에 대한 불안 이것 때문에 국민의힘이 방패 역할을 한다 그러면 정말 더 역풍 불 것 예. 같다. 그래서 마지막 21대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네. 소신 투표하실 거다. 아, 무기명 투표기 예. 때문에 그렇게 하실 야. 거다라는 말씀 뭐 기대를 세 가지나 말씀드려야 돼서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말이 빨라지네. 지금 20초 남았습니다. 20초. 첫 번째로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과연 국회가 지금 거대 권력인지 대통령이 거대 권력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보고 계실 것이다. 누가 봐도 지금 국회 이재명이 이끌고 있는 민주당이 거대 권력이고 폭주를 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왜 대한민국의 아들이 왜 민주당은 서해 공무원은 대한민국 아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분은 누군가의 아버지 아니었습니까? 누군가의 남편 아니었습니까? 예. 그분에 대한 진실은 왜 밝히자는 이야기 안 합니까? 이렇기 때문에 정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정의를 외치고 필요에 따라서 네. 진실을 밝히자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는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시간 끝났나요? 알겠습니다. 더 할 수 있나요? 거의 마무리를 지금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50분이. 너무 짧아. 정쟁하는 건 국민의힘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전쟁이기 너무 때문에 짧아.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계속 지금 여기 21대 검찰 계속 그렇게 인사에 대해서도 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출발할 네. 때는 기분 좋게 출발했는데 또 마지막 전국 열차 또 이래야 또 마시죠. 예, 피디님 방송분을 늘려주십시오. 종착역에 너무 짧아 그죠? 그게 뭘 말이에요. 말하다 끊겨 계속. 죄송합니다. 제가 잘 진행을 못했는데요. 다음 기회에 점점점. 알겠습니다. 오늘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고요. 전국 열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수 대변인 신현정 의원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한 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